함수와 역함수 이야기, 고등학교 수학에서 사실상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침묵의 수학 쇼츠에서 이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을 위한 침묵의 수학 해설 영상, 오늘은 함수와 역함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수학 강사 윤성준이고요. 자,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 역함수 만드는 것부터 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역함수 만들기. 자, 역함수 만들기 뭐가 일단 떠오르냐면요. 대부분 다 일단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y하고 x하고 자리 바꿔라 이렇게 배웁니다. 맞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x와 y 자리 바꾸기죠. 그래서 요 자리 바꾸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자, 맨 처음에는 자리 바꾸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상태로 이 정리하기 이렇게를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만 배우고 나면 사실 역함수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왜냐면 이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침묵의 수학 쇼츠에서는 이런 거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y는 한 다음에 여기다가 2x-3 이거 한 거분에 다시 여기다가 이제 뭐 4x 플러스 5를 해라 뭐 이런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원래 원칙대로라면 지금 이거 x하고 y하고 이렇게 자리 바꿔가지고요. 굉장히 길게 써야 돼요, 이거. 그쵸? 근데 그렇게 길게 쓰려고 하다 보면 분명히 나중에 뭔가 헷갈리는 그런 자리가 생겨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기는 한데 다소 좀 오래 걸리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분이 직접 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 빠르게 풀어야 할 때는 너무 오래 걸리고 쓸데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이게 맞기는 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가만히 냅두고 이제 두 번째로 역함수의 성질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역함수 성질을 만약에 떠올려봐라 라고 하면 자, 가장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원함수 fx하고 이 fx와 f 인버스 x는 반드시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다? 맞습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래서 y는 x에 대칭되는 그래프가 딱 그려졌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가 바로 인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갖고 이 유리함수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자, 어떻게 다르게 보이냐고요? 만약에 이 유리함수를 그냥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식으로만 접근하려고 하지 않고 얘의 그래프를 그려낸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 이거 그래프를 그리려면요 4x 플러스 5라는 녀석을 이렇게 2x 마이너스 3으로 직접 나누기를 해야만 합니다. 으악, 너무 짜증나. 그런데 원래 진짜 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직접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4x 마이너스 6, 자, 빠지면 11 이렇게 남는 걸 볼 수 있죠. 따라서 원래 fx라는 녀석이요, 얘가 이렇게 될 거예요. 2x 마이너스 3 한꺼번에 나머지가 위로 올라갑니다. 11, 그 다음에 다시 더하기 2 이렇게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유리함수라는 녀석은요, 점근선이 뭘까요? 아하, 이거 점근선이 뭔지를 분명히 찾으려면 이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2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3 요거 분의 11 다시 더하기 2가 되겠죠. 자, 이걸 y라고 하고 나서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면요, 점근선이 어딥니까? 2분의 3,2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분의 3이 이쯤에 있고요. 그 다음에 2가 이쯤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를 갖다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원래 함수가 이제 2분의 11이 여기 딱 써져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요. 그러면 양수니까 원함수는 여기다가 이렇게 그렸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생각을 하면요, 이제 이 녀석을 y는 x에다가 대칭시키려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y는 x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y는 x를 이렇게 딱 그려놓고 나서 생각을 하면요, 와, 이거 대칭되는 그래프 그리기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대칭되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여기 이 점근선의 교점이 눈에 들어와요. 오? 만약에 얘가 점근선의 교점, 이 그래프를 통째로 이 붉은 선에다가 대고 이렇게 넘기는 거라고 한다면요, 이 점근선의 교점도 그대로 일로 넘어오겠네요. 그죠? 아하.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을 요렇게 딱 그대로 이쪽으로 넘기면 얘는 2분의 3,2였으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2,2분의 3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렇다면 이 새로 내가 쓰고 싶은 역함수라는 녀석은 이 녀석이 새로운 점근선으로 기동할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원래 함수하고 나머지 값들은 다 똑같아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F 인버스를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게 돼요. 어떻게 가냐면 점근선이 2,2분의 3이에요. 나머지 K 값 숫자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2분의 11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다가 X-2 하고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써놓고 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역함수식이 된 거예요. 원래 원칙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거 조금 귀찮네요.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아까 전에 이 이쁜 식으로 요거 버전으로 바꿔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소 귀찮지만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 아우 귀찮어. 자, F 인버스가 얘가 이렇게 된대요. 2배의 x-2 이렇게가 돼 있고 11 다시 더하기 2분의 3에다가 곱하기 2배의 x-2가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가 다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가 2배의 x-2 요래 하신 다음에 11 다시 더하기 3x-6 이렇게가 돼요. 아하, 그러면 여기가 2배의 x-2 그 다음에 3x 플러스 5가 된다. 여기까지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완벽하게 이쁘게 다시 써볼까요? y는 한 다음에 2x-4 그 다음에 여기가 3x 플러스 5구나 여기까지가 써지겠네요. 오, 그러면요 이 앞에 했던 이 모든 작업들 꼭 이렇게 길게 했어야 할까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실래요? 애초에 이렇게 유리함수를 나누기를 해서 이렇게 꼭 써야 할까요? 아닐걸요? 자, 어떻게 아냐면 그냥 이걸 보자마자 한 방에 이렇게 가기.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이것도. 뭐 여기서 그냥 일로 바로 이렇게 가셔도 돼. 됐죠?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요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이제 쇼츠에서도 또 따로 보여드릴 테지만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여기 앞에 개수만 보세요. 개수만 보시면 요건 2고 이건 4입니다. 됐죠? 2분의 4. 뒤로 빠집니다. 2. 끝.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올라가는 숫자 이건 어떻게 하냐고요? 자, 밑에를 0 만드는 녀석이 뭐죠? 2분의 3이네요. 자,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이라는 녀석을 밑에를 가리고 위에 식에다가 그대로 넣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보여요? 4 곱하기 2분의 3 이거 플러스 5. 제가 이건 예전 쇼츠에서 보여드린 헤비사이드 커버업 메소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를 하시면 그냥 바로 이렇게 딱 나온다는 게 보이죠? 엄청 간편해졌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가 다 가능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역함수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역함수식을 저기다가 한번 써놓고 비교해 볼까요? 얘가 분명히 f였어요. 이 녀석이 fx였을 때 f 인버스 x 이렇게를 딱 보시면 이제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2x-4분의 3x 플러스 5예요. 그래서 2x-4분의 3x 플러스 5구나 이렇게 되는 게 딱 보입니다. 헐, 그러면 이렇게 과정이 다 끝났으니까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는 그냥 여기 2하고 여기 5는 유지입니다. 이거 둘은 유지해주고요. 요렇게는 유지. 자, 이렇게는 유지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하고 여기 4 보이시죠? 자, 얘네는 둘을 서로 자리를 바꿔주는데 부호를 바꿉니다. 그래서 요렇게 둘은 자리 바꾸고 부호도 바꿉니다. 자, 이렇게 된 과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저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굉장히 빠르게 쓸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을 대비하고 이 문제를 좀 더 빨리 풀어내겠다라고 한다면 이 과정이 절대 소중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이거 연습들 하셨을 거예요. 안 하셨다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연습이라는 게 이거를 막 엄청 파고 있어야 되냐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개념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이제 딱 연습이 됐다? 그러면 빨리빨리 쓸 수 있게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이렇게로 빠르게
딱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거 쇼츠 또 다른 거에서 이런 것도 보여드렸어요. 제가 fx 한 다음에 요 녀석이 만약에 4-x 한 거분의 2 이거 플러스 5가 있더라. 자, 이거 역함수 어떻게 만드냐? 뭐 하면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점근선의 교점의 위치만 딱 바꿔주는 겁니다. 나머지 다 신경 쓰지 말고 그럼 딱 바꾸면 뭐하고 뭐만 바뀌면 돼요? 5하고 4만 딱 바꿔버리면 되네. 됐어요. 그래서 f 인버스 x가 얘가 5-x 한 거분의 2 다시 더하기 4구나 라는 걸 굉장히 빠르게 볼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이 그래프가 y는 x에 대칭되는 거였구나 라는 걸로부터 출발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1학년 내용이니까 1학년 내용 수능에 많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 말고 좀 더 다른 건 없어? 제 침묵의 수학에서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역함수의 그래프라는 게 꼭 손으로 그려야 할까요? 자, 꼭 그려야 하는가? 자, 이 굉장히 황당한 주제입니다. 역함수를 그리라고 하는데 역함수를 안 그리고 역함수를 그릴 수도 있는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분명히 여기다가 그냥 일반적인 함수 한 번만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가 뭐 이렇게 그냥 생겨 먹었다고 할게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y는 fx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을 이제 뭐 해야 돼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y는 x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란색 녀석을요, 검은색 딱 선에다가, 기준선에다가 잡고 반대로 툭 돌려보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가 그려질 거냐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가 그려졌을 때 이게 y는 f 인버스 x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분명히 이건 x축이었고요. 이건 y축입니다. 자, 절대 다수의 학생분들은 이 그림만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문제 하나 내드립니다. 여기서 역함수 그래프만 따로 떼서 그려보신 분들 있으세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 그림에서 붉은색만 따로 떼서 한번 그려보세요. 붉은색만 따로 떼서 그리면요, 뭔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걸요? 됐죠? 자, 이렇게 된 그림이 그려졌을 거고 여기가 분명히 x축, 여기가 y축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거고요. 얘는 y는 f 인버스 x구나 이렇게 썼습니다. 분명히. 이게 맞죠?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이 그래프에서 파란색 그래프, 그러니까 원함수 그래프를 따로 떼서 한번 그려보세요. 이 그림을 통째로 기억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 파란색 선만 따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파란색 선만 따로 그리면 얘가 x축, 여기가 y축 한 다음에 파란색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던 거죠. 이게 y는 fx였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를 이렇게 해놓고 나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모양만 나오면 돼요. 이 모양이 나오면 역함수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역함수를 만드는 방법이 뭐였다고요? y는 x에다가 대칭되는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역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였네요. 아하,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가 있다고요? y하고 x하고 자리를 바꿔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잠깐, 그러면 설마 y하고 x하고 자리를 바꾼다는 그 개념이요. 잠깐, 이 그래프에서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꾸는 것도 되지 않을까?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가 지금 x하고 여기가 y였어요. 이 파란색 그래프는 그대로 두시고요. 요 x랑 요 y만 바꿔보세요. 의아하니? 그러면 여기가 x에 여기가 y가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를 읽지 않잖아요. 항상 그래프를 어떻게 읽습니까? 이 그래프를 x축이 오른쪽으로 가게, y축은 위쪽으로 가게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고 싶어요. 따라서 이걸 뭐 하냐면요. 일단 뒤집어요. 그래서 얘를 뒤집으시는데 이렇게 뒤집으세요. 됐죠? x가 여기로 가게, y가 1로 가게. 그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x가 1로 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여기가 0이니까 안 헷갈리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x가 분명히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네요. 자,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맞죠? 얘를 우리가 바라보기 편하게 바꿔서 생각하면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얘는 분명히 x하고 y를 자리를 바꾼 녀석이 됐으니까 얘가 이름이 뭐여야 돼요? 역함수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f 인버스 x예요. 파란색은요. 잠깐. 그러면 여기 써져 있는 녀석하고 여기 써져 있는 이 붉은색 그래프랑 어때요? 같은 그래프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왔으면 애초에 제가 침묵의 수학 쇼츠에서 뭘 보여드렸어요? 애초에 이걸 보고 y는 x에 대칭되는 그래프를 그릴 생각을 안 하고 처음부터 역함수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그냥 여기 x하고 여기 y를 딱 자리 바꾼 다음에 이게 x축이구나. 그렇잖아요. 왜? 축이라는 건 그냥 일종의 관점이거든요. 관점을 바꾸면 그만인 거죠. 종이를 돌리거나 시험지를 돌리거나 머릿속에 상상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 해도 됐던 거죠. 이거 안 해도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라니까요. 그러면 그냥 그 자체가 이미 역함수가 그려져 있던 겁니다. 아하. 따라서 만약에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면요. 여기 이 f 인버스 x가 존재하는 함수라면 그냥 축 자체를 변경해 버리는 거예요. x축이 위로 올라가게, y축이 오른쪽으로 가게. 하지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인식한다? 이렇게 뒤집어서. 됐죠? 그러니까 얘가 일로 오게, 얘는 일로 가게 바라보는 방법으로 머릿속에 연상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연상을 할 때 어차피 그냥 함수라는 건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함수들은 항상 x만큼 갔을 때 y만큼 위로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이렇게 갔을 때 이만큼 올라가더라 이런 녀석을 연상했었어요. 그렇다면 이 녀석은 어떻게 바라보시면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오른쪽으로 가더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를 만약에 생각하실 수 있으면 이것 자체가 곧 역함수고요.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연산하고 혹은 그래프의 성질을 파악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어떠세요? 그러니 이 수학 문제라는 걸 바라볼 때요. 원래 원칙대로 하나씩을 다 생각하고 그 계산 과정을 거치는 작업은 아주 소중한 거예요.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왜?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로 개념이 탑재가 되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개념 탑재를 한 번쯤은 연습을 해보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그걸 연습을 해봤다면 자기 걸로 체화하고 빨리빨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놔야 되죠. 근데 그 만드는 작업이 또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 만드는 작업만 하고 이 개념은 제대로 안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랬다간 나중에 수능 4점짜리에서 와 정말 큰 코 다쳐요. 왜? 평가원 교수님들은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얼마나 빨리 쓸 수 있는 상태로 연습까지 해놨는지 왜? 시험이잖아. 시험은요 그 자리에서 공부하라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빨리빨리 내가 그동안 얼만큼 연습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도 만들어 두시되 개념이 진짜로 뭐였는지도 확인을 해두시고 다른 방법으로 바라볼 수도 있구나. 이 개념과 정의를 다르게 인식할 수도 있구나. 자, 거기까지 꼭 확인해 두셔야 돼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 해설로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준이었습니다.